안녕하세요. 권영호입니다. 권영호 TV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가장 좋은 날, 내일보다 더 좋은 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솔린을 타고 있다, 또는 LPG를 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동차에 적용되는 게 뭐죠? 스파크 플러그입니다. 점화장치. 이게 좋은가 나쁜가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배기구에 가서 손을 대봅니다. 배기구의 온도가 어떤가? 일부의 영상에서는 배기구의 온도가 계측기를 통해서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계측기가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손바닥이죠. 손등도 되겠지만 배기구에 손바닥을 댑니다.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체감되는 온도가 높으냐, 낮으냐, 적절하냐, 그걸로 안다?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해보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스스로 스파크 플러그 갭을 조절할 수 있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현재의 스파크 플러그 갭 상태에서 배기구에서 느껴지는 체감 온도를 체크하십시오. 물론 온도계가 있다면 체크하셔도 됩니다. 없다면 피부메타. 이 피부메타를 통해서 고온, 중온, 저온 이렇게 구분한다. 저온은 어떤 거냐? 찬바람이 나올 정도 된다. 그러면 저온. 뜨거워! 이러면 고온. 그 나머지는 중온이겠죠. 중온일 때 H2O가 많이 생성됩니다. 저온에서는 나오긴 나오는데 플러스 그름 플러스 H2O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물도 나오되 그름이 나온다. 이건 자동차를 타시는 도중에 P2096이 나올 수 있는 자동차가 되는 것이고요. 뜨겁다 하는 자동차는 P0420이 나옵니다. 또 P0430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촉매 불량이다 라고 하는 거. 여기도 P2096 말고 P2098, 뱅크2, 뱅크1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촉매 효율 불량입니다. 촉매가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촉매 덩어리를 바꿔주시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내 호주머니 돈은 나간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온이 와서 촉매 효율 불량, 저온이 와서 촉매 효율 불량이 왔어도 실제 촉매는 문제가 없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서는 고온과 저온으로 나오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을 것인가 그것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점화장치와 그 외의 것들을 찾는 겁니다. 곧 점화장치 불량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스파크 플러그 갭을 직접 조절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배기 온도를 측정해라. 그리고 현재 갭보다 좁힌 후에 배기 온도를 측정해라. 그리고 현재보다 더 높은 1.2mm 이런 식으로 해서 간극을 키운 다음에 배기 온도를 측정해라. 여기서 그때 체감이 어떻게 되는가를 경험해 보셔라.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진단하려면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바로 엑셀 포지션, 공전, 가속 이런 모드입니다. 즉 공회전 상태일 때 현재 RPM이 650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는 엑셀을 밟는 겁니다. 근데 밟는 각도가 이렇게 밟을 거냐, 이렇게 밟을 거냐, 더 서서히 밟을 거냐, 엑셀 페달의 밟는 강도를 다르게 했을 때 RPM이 가령 650에서 660, 670, 680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RPM 그래프를 그려보면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주면 정상. 그런데 여러분들 자동차는요 이게 아니에요. 올라가다가 머뭇거리다가 올라간다. 머뭇머뭇하다가 올라간다. 이런 상태예요. 이런 모습이 감지가 되면 갭 좁다. 플러그 갭이 좁다. 이런 자동차들은 시트에서 진동이 온다. 바로 그렇게 찾으시라는 겁니다. 이 진동의 강도가 얼마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10인지, 1인지, 5인지, 100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마다의 체감의 그 숫자 표현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진동을 측정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시트의 진동이 있다라고 찾아오시는 분, 그때 진동을 측정해서 수치화시킨 다음에 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진단할 때 악셀 페달을 밟는 강도와 RPM의 변동을 보고 이 차는 현재 플러그 갭이 좁다, 넓다, 뭐 이렇게 맞는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는데, 플러그 갭만 모두 다 원인으로 잡으면 안 되고요. 공기 흡입량, 압축량, 그 다음에 점화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흡입, 압축, 폭발, 여기서 영향을 주는데, 흡입도 문제 삼고 싶지 않다, 압축도 문제 삼고 싶지 않다, 오직 스파크 플러그 갭만을 통해서 진단한다 할 경우에 100%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한 10%, 20%라도 좋아질 꿈을 갖는다면 엑셀 페달을 밟는 강도를 통해서 RPM의 변동이 언제 있는가를 관찰해 봐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화면을 바꿔서 엑셀 페달을 밟는 장면을 계기판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식) 84,826km 주행했습니다. 이 자동차가 전방에서 오셨는데 여러분께 RPM을 통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도 성능을 좀 점검해 보시라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아이들 상태입니다. 현재 계기상으로 볼 때 한 620, 30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현재 여기서요, 악셀 페달입니다. 아주 스무스하게 밟습니다. 잘 보십시오. 아주 천천히 밟습니다. 빨리 밟는 게 아닙니다. 계기가 움직이는 게 보이죠. 자, 여기서 머뭇거리는 게 보입니까? 제가 지금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밟습니다. 더 세게 밟으면 올라갑니다. 밟고 있는데 RPM 상승이 느려요. 자, 또 더 밟습니다. 여기서 또 멈춥니다. 지금 제가 멈춘 게 아니라 멈췄다는 뜻입니다. 더 밟아 보겠습니다. 더 세게. 그러면 올라갑니다. 이 말을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놓고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밟아 보겠습니다. 다시 아이들 왔죠? 밟습니다. 빨리 밟았는데 여기서 멈췄다가 더 밟아야 갑니다. 지금 밟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가다가 멈춥니다. 또 멈췄습니다. 자, 더 밟으면 갑니다. 자, 이거를 보드에서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보다 엑셀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두 번째 강도보다 더 세게 밟았습니다. 즉 밟는 양을 스무스하게 해서 경사를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악셀을 밟는데 무슨 경사를 줬냐, 파형을 통해서 그려야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빨리 밟으면 여기서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멈춰요. 지금요. 자, 이쪽은 잘 지나갑니다. 어때요? RPM 상승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멈춥니다. 그러면 1200, 300에서 멈추고, 스무스하게 하면 이 부분에서 멈춥니다. 두 번 정도 멈춥니다.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TPS 엑셀 포지션 센서입니다. 이것과 RPM의 상관관계를 소개하는 겁니다. 과거의 자동차들은 트로틀 포지션 센서, 요즘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엑셀 포지션 센서입니다. 모두 다 브레이크 페달 우측에 있는 페달을 이용해서 작동시키는 겁니다. 이걸 밟아주면, 즉 엑셀 페달을 밟아주면 RPM이 상승하죠. 놓으면 RPM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현재 650 RPM이 안 됩니다. 그럼 620, 30밖에 안 되는 상태인데,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시라는 겁니다.
공전 시의 파형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다가 주행을 하기 위해서 엑셀을 봤습니다. 스무스하게 봤습니다. 이렇게 아주 천천히.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렸던 거는 약간 경사를 더 줬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경사를 더 줬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가 됩니다. 이렇게 밟을 때 RPM이 1, 0, 여기에 있던 RPM이 2, 3 올라갈 때 현재 이 RPM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어느 부분에 가면 RPM이 상승하지 않고 거기에서 머문다. 이 부분에서 머문다. 좀 더 밟으면 이 부분에서 머문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머물고 있던 게 엑셀을 밟는 속도를 더 빨리 했더니, 더 가속을 했더니 변하더라.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정상이라면 이 부분에 있던 RPM에다가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 꾸준하게 올라간다. 즉 엑셀 페달을 밟는 강도가 약하든 세든 RPM은 꾸준하게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올라가다가 여기서 머뭇거린다. 또 어느 시기에 가서 또 머뭇거린다. 이렇게 되면 연소 불량, 이게 있다. 이겁니다. 연소 불량이 왜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연소 불량이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점화 코일. 두 번째, 점화 플러그. 이거 누구나 다 바꿉니다. 어떤 정비사도 이걸 바꿉니다. 교환, 안 그렇습니까? 교환하면 된다. 결과는 동일하다. 왜? 바로 공기 흡입, 그 다음에 흡입된 공기를 압축, 공기를 제대로 많이 빨아들이느냐 못 빨아들이느냐, 또 빨아들인 공기를 제대로 압축을 했느냐 못 했느냐, 이게 자동차 엔진의 기본 요소다. 사행정,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온도에 의한 흡입량, 오일에 의한 압축의 양, 그리고 점화에 의한 폭발 상태, 세 가지가 곁들여지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 자동차는 운전석에 앉아서 보니 시트에서 진동이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자동차보다는 양반입니다. 여러분들 자동차가 상놈이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진동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자동차는 진동의 강도가 작다, 거의 없다. 그러나 진동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 누구나 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민하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정비를 거부하게 되거나 이 정도는 그냥 쓰세요라고 하게 되는데 저도 자신 없습니다. 정비는 되는데 진동의 강도를 지금은 제가 측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그게 오면 진동을 보고 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즉 진동의 강도 가령 50이 나왔다. 제가 정비를 해서 진동의 강도가 40, 30으로 줄어들 것 같으면 정비를 한다. 근데 지금은 시트에서의 진동이 50이다, 40이다, 30이다, 이거를 수치화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가 와서 제가 정비를 했어도 차가 안 잡혔어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문해 놓은 게 있어요. 수입품이다 보니까 금방 도착하지 않아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오면 수치화 시킨 다음에 정비할 생각입니다. 무조건 좋아는 집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가져오신 분이 악한 마음을 먹고 오신다면 정비가 됐어도 안 됐다라고 하면 그만인 거예요. 왜? 수치가 없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때는 진동을 측정해 보고 얼마가 나왔는지를 보고 정비를 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 차 정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라고 본인 스스로 손사래는 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처음으로 진동에 의한 정비를 할 때는 점검하는 방법,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방 진단을 해봤어요. 아직 테스트하기는 걸지 않았습니다. 오일 점도를 확인했어요. 안 맞습니다. 냉각수 비중을 봤더니 얘도 안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흡입과 압축이 불량하다. 고로 흡입 플러스 압축이 불량하다. 이 속에다가 2주 전에 바꿨다고 그랬어요. 코일하고 뭐 뿔하고 바꾼 게? 아니요,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됐어요. 1개월 전에 플러그하고
포일을 바꿨다. 여러분들한테 눈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보이시죠? 이게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정비사들이 이걸 안 쓴다는 거예요. 플러그 갭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보기 위해서 엑셀 포지션 센서, 공회전 상태 파형, 가속 시의 파형, 천천히 이렇게 속도 1, 2, 3의 단계를 통해서 진단해 본 겁니다. 그때 꾸준하게 올리고 있는, 변하고 있는 APS에 따라서 RPM의 변동이 같이 움직이는가, 올라가다가 머뭇거리다가 올라가는가, 이렇게 되면, 즉 꾸준하게 올라가지 않고 이와 같은 현상을 보이면서 RPM 상승을 볼 수 있다면 이거는 갭 불량입니다. 플러그 갭이 안 맞을 때 현상입니다. 그래서 엑셀 페달을 밟아보면 플러그 갭의 정확도가 얼마나 벗어났느냐, 예를 들어서 1.0mm의 갭을 맞추라고 했는데 0.8mm가 되는지 0.6mm가 되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소개합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내 자동차의 스파크 플러그 갭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표를 보여드리려고요. 여기서부터 찍어서 나가면 여기입니다. 이겁니다. 이거는 사진으로 다시 선명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이렇게도 테스트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차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어떻게 확인하느냐, 시동을 겁니다. 냉간시의 상태가 되겠죠. 시동 걸면 그 다음에 좀 기다리면 열간시가 될 겁니다. 팬이 돌고 나면 완전히 웜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번 시동 즉시 확인할 경우는 냉간시 진단, 온도 메타가 적절하게 올라갔다 그러면 웜업, 이 상태에서 진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동차가 대부분이 어떤 상태죠? 냉각수 비중이 높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웜업이 끝나면 이미 고온이 되는 겁니다. 고온에서 밟을 때 플러그 갭의 포지션이 바뀐다. 즉 RPM 변동이 좀 앞섰다가 뒤섰다가 이렇게 된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냉각수 비중을 잘 맞춰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 자동차는 철원에서 오셨습니다. 군대 생활을 전방에서 안 해서 모릅니다만 양주를 가면서 철원, 전국 이런 이정표를 본 적은 있습니다. 그쪽에서 오셨는데 냉각수 비중을 봤더니 마이너스 35도가 나옵니다. 철원은 한겨울에도 22도밖에 안 갑니다. 그것도 몇 년에 한두 번씩 나옵니다. 철원이니까 30도, 40도로 맞추자? 이거는 과다한 냉각수 비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중이 높은 상태가 되면 시동 즉시의 진동 상태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냉간시의 진동이 더 심해진다. 왜 그런가? 냉각수 비중이 높으면 연료 분사량이 많아집니다. 곧 차가운 상태에서는 연료 분사량이 많아지고 웜업이 되면 비중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엔진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연료 분사를 줄이는 겁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점화시기가 진각에서 지각으로 가는 겁니다. 이 자동차는 가속 성능까지도 떨어진다. 가속이 원활하지 못하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면 내 차도 시동 걸었을 때 떨림과 열간시의 떨림이 다른데 또는 변화가 있는데 라고 한다면 냉각수 비중, 오일, 필히 확인하시고 스파크 플러그 갭 안 맞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헷갈려 이러셨다면 영상은 보고 또 보면 답이 보입니다. 그런데 손가락으로 밀어서 봐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 알아들으세요. 참 고마운 분이 있습니다. 어제 받은 문자입니다. 한 편의 영상을 10번씩은 봤답니다. 그리고 나서 했대요. P0420이 사라졌어요. 운행을 해도 이상 없다.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그동안에 정비했던 곳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또 들어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분한테 한 4, 5분짜리 음성으로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걱정하지 말고 타시라고, 영상을 잘 봐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일부는, 대부분이죠, 영상을 보다가 전화부터 하십니다. 그래서 영상 화면에 있는 전화번호를 없애려고 합니다. 밑에다가
자막으로 잠깐 넣을 생각입니다. 끝까지 가는 분에 한해서만 전화번호를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겠죠?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